안녕하세요. 요가일러 연구소 요가일러입니다. 오늘은 코어의 의미와 코어를 강화하는 소마요가 동작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대로 코어를 강화하려면 코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코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움직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골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코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중심, 핵이란 뜻이에요. 몸 전체의 길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심된 부분은 아무래도 요추와 골반을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일 테고요. 그리고 앞뒤에서 봤을 때 또 가장 중심이라고 하면 요추체 앞면에 있는 이 부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코어라고 했을 때 아우터 코어, 바깥쪽에 있는 상대적인 겉에 있는 코어라고 한다면 복근이나 기립근이나 대둔근이나 대퇴사두근이나 이런 근육도 코어라고 포함시킬 수 있지만 코어의 원래 의미, 심부, 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군, 겉근육보다는 안에 있는 근육군을 이너 코어라는 의미로 조금 더 핵심적인 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겉근육과 속근육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요. 겉근육은 좀 더 큰 동작에, 파워풀한 동작에 동원되는 경향이 있고요. 속에 있는 근육들은 내가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내 척추와 골반을 안정화시켜줘서 안전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힘을 쓰게 하는 역할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 속근육들은 몸을 계속 움직일 때마다 움직임 직전에 활성화되면서 몸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어쩌면 자는 시간 빼고 한 열 몇 시간 정도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자각을 하며 사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반사적인 사용,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내 몸의 상황에 맞춰서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이나 복직근처럼 겉에 있는 근육보다는 반사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코어 머슬들, 특히 이너 코어 머슬들을 한번 자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옆에서 봤을 때 사람이 다른 포유류와 다르게 기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허리의 모양을 보시면 이 골격은 상대적으로 좀 척추가 뻣뻣하지만 오목한 전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른 흉추와는 좀 다르게 전만 있는 요추는 앞쪽에 받쳐주는 골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끄러지는 힘을 받고 있는 데에 비해서는 좀 불안전하게 지탱해주는 구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끄러지려는 요추를 앞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너코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혹시 복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복부의 압력이란 뜻인데 그 복압이 적절해야 요추가 앞으로 밀리지 않게 이 부분을 잡아주면서도 너무 요추를 뒤로 밀어서 플랫백, 일제 허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복압이 너무 강하면 허리가 뒤로 밀릴 거고 복압이 너무 약하면 요추가 앞으로 밀리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몸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이너 코어도 역시 적절한 활성화, 타이밍 맞는 사용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적절하고 타이밍 맞게 사용을 하려면 무의식 반사로 다 덮여지는 부분을 조금 더 자각하고 의식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코어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 필라테스 동작이기도 한데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골반과 몸통, 척추는 상대적으로 고정을 하고 한쪽 다리 무릎과 고관절만 구부려서 당겨왔다가 폈다가 하는 동작을 한다면 이 움직임이 일정 각도까지는 고관절에서 일어나게 하고 골반은 상대적으로 고요하게 고정되어 있게 하는 것이 코어의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 고관절, 골반뼈와 대퇴골이 만나는 부위에 비해서
골반과 요추를 연결하는 코어의 부분은 조금 더 뻣뻣하고 안정적인 게 몸 전체의 균형을 봤을 때 이상적이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관절을 접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각도 이내에서는 이 부분이 고요한 상태가 유지되게 하는 것, 그것을 보통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무릎을 구부려 고관절을 접어 당기려고 하자마자 골반이 구르면서 엉덩이 끝이 들리는 방식으로 다리를 당겼다면 이 사람은 심부코어가 골반 요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작뿐만 아니라 팔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안 팔다리에 비해서 골반 요추 영역이 조금 덜 움직이고 조금 늦게 움직이고 조금 진득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코어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필라테스와 요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필라테스의 경우에는 골반 요추 영역을 중립 상태, 가장 이상적으로 배치된 상태에 고정을 한 상태에서 골반 요추 영역을 움직이는 동작들이 많다면 요가의 경우에는 골반과 요추도 움직이게끔 하는 동작이 많죠. 그래서 가동 범위를 너무 많이 가서 다칠 수 있어 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골반이 고관절 팔다리가 움직일 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통제나 자각 없이 휙휙휙휙 움직이는 것과 고관절이 접히고 있구나, 이때쯤에는 내가 배가 짧아지면서 골반이 구르게 할까, 그렇게 하는 걸 허용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통제력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좀 다르겠죠. 다리를 뻗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뻗다가 보면은 어느새 골반이 발 쪽으로 굴러 내려가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필라테스에서 이거를 막아서 골반을 고정하는 데까지만 간다면 요가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가는 상태를 내가 자각하고 조율하면서 얼만큼 배를 부드럽게 어느 타이밍에 부드럽게 놓아줄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요가식 가동 범위가 조금 더 가는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조율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더 허용하며 가동 범위를 많이 가되 알아차리는 것이 그냥 무의식적인 습관적인 움직임과 요가적인 움직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너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볼 움직임은 두 가지 움직임을 다 해볼 거예요. 필라테스 방식에 상대적으로 골반을 고정하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요가 방식에 골반을 고정하진 않지만 어느 속도의 골반이 움직일 것인가를 내가 자각하고 통제하는 움직임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어깨 아래에, 무릎을 양쪽 골반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손목과 팔꿈치, 어깨관절, 고관절의 상태가 좌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손, 한쪽 무릎으로 더 무게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무게를 골고루 배분할 수 있나 알아봅니다. 몸통 전체를 양발과 양무릎 위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봅니다. 오른손에, 오른 무릎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주로 손으로 부담이 많이 가나요? 무릎으로 무게가 더 많이 가나요? 원래대로 돌아오셔서 실렸던 무게가 빠지는 과정을 봅니다. 왼쪽으로 무게를 옮겨 실으며 왼손과 왼무릎 정강이가 무게를 감당하는 방식을 알아봅니다. 이번엔 왼손이 더 무거운가요? 무릎이 더 무거운가요?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실렸던 무게가 사라지는 과정도 살펴봅니다. 오른쪽으로 무게를 이동해 오른쪽으로 기대며 왼쪽으로 기댈 때의 패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래대로 돌아오며 양쪽 손과 무릎에 무게 배분 상태를 보시고요. 왼쪽으로 무게를 옮겨 실으며 양쪽의 차이를 느껴봅니다. 그렇게 좌우를 한 번씩만 더 반복을 하실 텐데요.
손목이 만약 좀 아프신 분이 있다면 팔꿈치를 완전히 펴지 않습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 계시다면 조금 휘어 계실 텐데요. 살짝 구부려서 아랫팔과 윗팔의 직선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양손 양무릎에 체중이 골고루 배분된 상태로 오실게요. 이번에는 몸통 전체를 앞으로 살짝 밀어보면 손이 더 무거워지고 손목 앞쪽이 눌리는 느낌이 나시죠? 원래대로 갔다가 뒤쪽으로 무게를 이동하며 손이 가벼워지고 정강이 쪽이 무거워지는 과정을 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앞으로 이동하며 손목이 접히고 손바닥 뿌리 쪽과 손가락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것. 뒤쪽으로 이동하며 정강이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봅니다. 자, 이미 손목이나 견갑대가 안정화가 좀 안 되신 경우에는 손목이나 어깨가 피곤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화면을 멈추시고 조금 쉬셨다가 반복을 하실게요. 자, 허리에 블럭을 놓아 보실 거예요. 아래 허리가 약간 오목하죠. 그곳에 블럭을 놓으시는데 우리가 심부코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중력에 저항해서 골반과 요추가 기울어지는 것에 저항을 하시면서 골반 요추 영역의 중립을 유지하는 서 있는 상태, 이상적으로 서 있는 상태와 같은 골반과 요추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약간 허리는 원래 오목하죠. 그렇지만 내가 골반을 그냥 앞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배를 늘리고 있다면 코어를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허리가 오목한 모양이지만 배꼽이 당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너무나 주관적이고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을 경험을 하실 텐데요. 자, 그럴 때 소고양이 자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숨이 다 나가고 나면 마시는 숨에 꼬리뼈와 좌골을 천정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면 배가 늘어나면서 아래 허리가 짧아지죠. 그때 가슴을 부드럽게 앞벽을 향해 들어 올리면서 등과 목의 뒷면도 부드럽게 짧아지게 합니다. 날숨에 좌골과 꼬리뼈를 바닥을 향해 내리시면 아래 허리가 길어지죠? 그러면서 배가 짧아집니다. 뒷면 조금 더 길어지게 등도 목의 뒷면도 길어지게 두시고요. 앞면은 서로를 향해 부드럽게 짧아지게 둡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실게요. 들숨에 꼬리뼈와 좌골을 밀어 올리며 아래 허리와 등과 목의 뒷면이 서로 가까워질 때 치골과 배와 가슴과 턱이 서로 멀어집니다. 또 날숨에 꼬리뼈가 당겨져 내려가고 좌골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아래 허리와 등이 서로 멀어지고 길어지면서 몸의 앞면이 부드럽게 짧아지게 합니다. 척추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몸의 앞면과 뒷면이 길어질 때 몸의 앞면이 길어질 때 몸의 뒷면의 상태, 몸의 뒷면이 짧아질 때 몸의 앞면의 길이. 자, 이렇게 굴곡과 신전의 양 끝단을 경험을 하시다가요. 다음 마시는 숨에 그 가동 범위 중간으로 가봅니다. 꼬리뼈가 바닥도 아니고 천정도 아니고 중간 정도에 오게. 등허리가 막 구부러지는 것도 막 펴지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가게. 마치 꼬리뼈와 정수리를 통과하는 실이 있다면 그 실을 따라 척추가 길게 펴지게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허리에 블럭을 놓아 보시는데요.
코어는 중력에 저항해서 골반 요추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에 놓여있는 블럭의 무게가 내 허리를 밑으로 꺼트리고 있다면 배꼽을 부드럽게 당겨서 허리 근육을 통해 블럭을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꼬리뼈를 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 허리가 길어진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앞뒤로 길어진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배꼽만 살짝 당겨서 마치 능숙한 웨이터가 접시를 받쳐 올리듯이 아래 허리로 블럭을 받쳐 올립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마시고요. 내쉴 때 블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골반을 그대로 뒤로 밀어봅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 아래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기울어 줄 수 있는데 그 범위 전까지만. 또 블럭을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쪽으로 가봅니다. 자, 블럭이 내 허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려면 어디를 살짝 조이면서 블럭을 받치게 되나요? 그대로 중간으로 오셨다가 뒤쪽으로 가셨다가 손목이나 어깨, 팔꿈치가 피곤하시면 언제라도 화면에 멈추고 잠깐 쉬셨다가 합니다. 돌아왔다가 마치 블럭 위에 잠자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는 것처럼 샴페인이 있는데 샴페인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부드럽게 고요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어디에 힘을 주고 있나요? 내 숨은 평상시에 앉아있을 때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가요? 골반과 요추는 상대적으로 뻣뻣하고 대신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위가 어디인가요? 어디가 접혔다 펴지며 움직이고 있나요? 자, 이제 조금 더 요가식으로 조절력은 가지되 골반과 요추의 관계가 변하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골반을 양쪽 발꿈치 사이 바닥으로 낮춥니다. 마치 뒤로 앉으려는 듯이. 그럼 블럭도 위치가 변하겠죠? 양쪽 골반을 발꿈치 사이로 낮추려면 꼬리뼈가 어디로 향해야 되나요? 블럭과 만나 있는 등의 느낌이 어떻게 변하나요? 갈비뼈와 가슴, 배는 어떻게 변하나요?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셨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원 상태로. 그래서 블럭과 허리와 사이 공간이 약간 뜨며 허리가 전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하고 숨 쉬며 다시 골반을 두 발 사이 바닥으로 낮춘다 라는 의도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골반을, 엉덩이를 낮추려고 했을 때 몸의 뒷면에서 길어지는 부위들이 느껴지시나요? 몸의 앞면에서는 어디가 짧아지나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셨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의 움직임과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자, 이제 숨을 보면서 가실게요. 마시는 숨에 뒤로 가시는 게 더 편하신가요? 내쉬는 숨에 뒤로 가시는 게 더 편하신가요? 주로 어떤 호흡을 활용해서 뒤로 가고 있나요? 시선도 그대로 정면 바닥을 보는 것으로 유지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뒤로 갈 때 시선이 향하는 방향도 바뀌나요? 꼬리뼈의 움직임을 생각합니다. 꼬리뼈가 부실하면
뒤로 앉으려는 동작을 했을 때 꼬리뼈가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나요? 그대로 포물선을 매끈하게 그리고 있나요? 아니면 약간 지그재그의 선을 그리고 있나요? 자, 그대로 좌골과 꼬리뼈를 바닥에 내리며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 아기 자세로 올 수 있나 생각해 봅니다. 좌골을 내리며 바닥으로 엎드렸을 때 바닥과 만나고 있는 얼굴의 부위가 눈썹 뼈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이마의 윗부분인가요? 턱은 당겨져 있나요? 펴져 있나요? 여기서 25번 깊게 반복하고 손목과 손가락, 팔꿈치와 팔뚝, 힘을 줬던 부위도 넓게 펼치면서 부드럽게 확장합니다. 이제 천천히 롤업으로 일어나 앉으시면 됩니다. 골반 요추 영역을 완전히 고정하는 움직임과 분명히 골반 요추 영역이 움직이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제어하는 움직임과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이렇게 기어가는 자세의 경우에는 손목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손목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코어가 강해지고 견갑골이 안정화되면 이 자세에서 손목이 아픈 것도 훨씬 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세에서 손목이 아프셨다면 제 영상 중에 어깨 관절을 교정하는 소마요가 편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동작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가 수련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